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삶의 질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키트, 제 유튜브 채널이 벌써 구독자분들이 750분이 넘어주셨어요. 예, 초반부터 이제 구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구독자 속도가 정말 빠르다 느끼실 겁니다. 네, 이게 좀 빠른 속도라고 하네요. 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처음 방문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제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 아, 이 영상, 이 채널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누르게 되시면은 제 무료 체험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실 때 중간에 보게 되면은 제 무료 링크가 있거든요. 무료방 링크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 이제 간단한 시황이라든지 한 번씩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이고, 우리가 이미 지금 리오프닝이 지금 1세대, 네, 1세대, 그리고 2세대 종목들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1차 시세가 지금 발현은 됐습니다. 1차 시세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시금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볼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봅시다. 뭐 총동원령을 이제 9시간 전에 선포를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선포를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또 이게 또 굉장히 굉장히 반전이 빨리 일어납니다. 반전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회담 보면은 오늘 새벽 미사일 공급 재개했는데 곧 러시아와 대화하겠다라고 아까 밝혔거든요. 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미국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군사 개입 촉구.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동맹 국가가 아닙니다. 잘 한번 구별해 보세요. 제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게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 먼저 쓰죠. 대한민국이랑 미국 어떻다? 동맹국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군사적으로든지 개입을 하고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동맹국일 때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그래도 지금 뭐 경제로 봤을 때나 지금 뭐 방위로 봤을 때나 당연히 이제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입김을 계속 내뱉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동맹국이 아니고 나토 가입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랑 뭐 독일 마찬가지로 나토 가입 국가인데 이게 동맹국이 아니죠. 근데 대한민국이랑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방안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바이든의 속내가 보인다라고 했던 게 뭡니까? 맞아요. 이게 아시는 분들을 다들 아실 텐데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 그리고 또 제재를 이제 했잖아요.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일어났었고 한데 여기서 하나를 빼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를 제외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 쪽. 왜냐면은 천연가스가 왜 그렇게 막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클까요? 그렇죠. 천연가스의 패권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하고 가스관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거기서도 이슈가 항상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를 이제 굉장히 좀 바로 제압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특히나 또 가스 관련된 쪽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의 전쟁은 다들 속내는 알고 있어요. 미국의 속내, 우크라이나의 속내, 러시아의 속내,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의 속내는 다들 알고 있단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중요한 건 각국의 뭐죠? 각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좀 간부기 침공에 좀 가깝지 않으냐는 게 좀 지배적인 다들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월가도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미국은 본인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된 지가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래되지 않고 이제 뭐 1년 다 돼 갔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외교력적으로 좀 평가받기 위한 좋은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좀 압박할 수 있고, 그 서방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서방 국가의 압력을 받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지도 보시게 되면은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은 봅시다. 잘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은 여기 있다. 잘 나와 있는 이거 이미지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지금 여기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옆에 이제 우리가 서방 국가라고는 나라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 그래서 돈바스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 러시아랑 지금 맞닿아 있고 친러 세력들이 여기서 다 지금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무혈 입성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병력 이렇게 넘어오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랑 맞닿아 있는데 나토에 가입이 돼야 바로바로 이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 나토가 이제 창립된 그 이유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이제 창시되고 나서부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랑 지금 맞닿아 있는데 이 맞닿음이 없어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쪽에 다 이거 만약 색깔만 칠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지금 거대한 세력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눈의 가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본인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푸틴 자체가 그렇게 이미 그렇게 본인이 입으로 그랬죠. 이제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전쟁이 굉장히 빨리 마무리되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결국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일단은 제가 이따가 이제 추천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굉장히 좀 수출 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거미줄처럼 굉장히 좀 세세하게 엮여 있는 부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나라가 한 영토로 이제 점령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이게 크게 막 그렇게 막 뭐랄까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전쟁은 빨리 끝나는 이유는 이미 90년대 걸프전을 생각해 보면은 걸프전 이후에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끌고 가는 전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끝난 이유는 글로벌적으로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이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니까 지수 엄청 크게 폭락했죠, 러시아가. 정말 압도적으로 폭락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물론 하루 이틀도 엄청난 그런 피해겠지만 이게 뭐 2주, 3주 넘어 한 달, 6개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라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배수의 전을 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바로바로 자기의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주말 사이에 이제 뭐 러시아가 바로 물러날 가능성도 높죠. 이미 지금 이제 푸틴은 보여줬으니까. 지금 다들 이제 좀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푸틴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 지금 바이든의 외교로 계속 확인이 됐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일단락이 바로 지금 주말, 그 다음 주에 거쳐서 정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듭이 지어진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수혜주는 뭐다? 우리가 그렇죠. 이 반대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물론 오늘 로봇도 너무 좋았죠. 로봇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좋은 것들이 많았죠. 뭐 일동제약부터 해서 그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좋았고 그 간혹 가다가 있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NFT랑 메타버스도 좋았고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특히나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뭘 앞두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이후에 새롭게 나올 정권에 대해서는 노마스크 얘기를 계속 합니다.
노마스크 얘기를 누가 되든가 노마스크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초반 어떤 기세라든지 초반에 대해서 약간 지금 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대폭 더 이루어지게 되고, 노마스크가 됐을 때는 훨씬 더 그 정권을 초반 하기에는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여행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더 풀어지게 되고, 특히나 또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마음에 대해서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니까. 왜냐면은 지금 요번에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랬을 때 리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섹터별로 한 종목씩 화장품, 화장품은 중요하죠. 화장품, 엔터주, 엔터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이렇게 한 종목씩 세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다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곧바로 오늘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먼저 볼게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저는 좀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이츠한불, 토니모리, 그리고 뭐 세화PNC, 잉그루드레, 코스메카 코리아, 연우, 승일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도 클리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색조예요. 완전한 색조 업체거든요, 거의. 매출의 80% 가까이가 색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전문 업체고, 그리고 거의 뭐 킬커버, 뭐 파운웨어 쿠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영 타겟을 또 많이 또 합니다. 페리페라라든지 뭐 구달이라든지 굉장히 그쪽에서 특화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왜 색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기초 이제 화장을 합니다. 스킨케어를 하고 기초 화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비비크림,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뭐 기초 파운데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얼굴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노마스크가 되고 나서 놀러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우리가 BTS 오프라인 콘서트도 있죠. 그리고 여행도 많이 잦아질 거고, 날씨가 풀리게 되니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색조 쪽에 수요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클리오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연기금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월 17일부터 정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연기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연기금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종목은 너무나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점, 이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오는 이 매매 동향만으로도 투자할 가치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1차 시세가 아까 제가 들어올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5,400원이라는 저점 딛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세를 이뤄줍니다. 25,000원까지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고, 오늘도 거의 고점 부분에서 또 마무리가 됐어요. 와, 밑꼬리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서 마감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변동성도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거 지금 5분봉인데 5분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여기저기 좀 매물이 좀 굉장히 좀 급속도로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고점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좀만 펼쳐볼게요. 좀만 펼쳐보게 되면은 물론 더 전에 2018년, 2017년까지 비교할 수는 없죠.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좀 거의 뭐 4년 전에 가까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 비교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지금 갈 길이 아직은 멀었다라는 게, 여기에는 그 전 고점이 29,400원입니다. 29,400원이고, 이게 작년 한 5월 정도 주가인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궐되고 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우리 삶에.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눌렸어요, 화장품주들이. 정말 아예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었죠.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반대로 반발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발 매수도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엄청 많이 들어갔고, 이미 지금 1차 시세가 나왔다는 게 여기 거래량에서 증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오가 조금 더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곧바로 가지 않고 내렸다가 이제 단기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러시아 이슈가 이제 주말에 또다시 고조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다음 주 이제 3월이죠.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중에 특히나 또 화장품에는 색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 포인트로 잡아보시고 매수 타점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엔터주고요. 하이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입니다. 그리고 YG도 있고 JYP도 있는데 다 각각의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앞두고 있죠. JYP는 4월에 트와이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4월에 빅뱅과 바이낸스랑 얼마 전에 MOU를 체결했죠. NFT 사업 진출을 위한. 특히나 그런데 하이브는 그렇죠. 한마디로 끝나죠. BTS. 방탄소년단이 3월 10일자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정말 2년 반 만에, 정말 오랜만이에요. 2년 반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오프라인을 지금 BTS가 우리나라에서 듣기만 해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NFT로 진출하겠다고 이제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매 동향에서도 보여요. 그 의지가. 보시게 되면은 와, 기관이 거의 지금 뭐 싹쓸이 하듯이 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은행, 뭐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 없이 연기금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시기에. 엄청나죠. 엄청나고 하이브가 지금 28만 6,500원에 이제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 30만 원 미만에만 사도 정말 잘 지금 매수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30만 원이 이제 라운드 피겨가 될 거예요. 29만 9천 원에서 30만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서 여기 밑에서만 타점을 잡아 주어도 왜냐면 하이브는 이제 42만 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엔터주들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습니까? 콘서트가 이제 막히게 되고 뭐 해외 투어 꿈도 못 꿨죠. 온라인으로 정말 대체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요인이기도 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미 제페토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팬사인회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NFT 쪽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사업 진출한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확실한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까지도 조금 비싼 주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이브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터파크예요. 그치? 인터파크는 여행이랑 내수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인터파크는 또 이슈가 있죠. 이름이 바뀌어요. 그레디언트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터파크와 야놀자랑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죠. 물적 분할에 따른 상호 변경. 그래서 이제는 인터파크는 이제 좀 추억 속에 이름이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겁니다. 사명을 변경하고 나서의 주가는 보통은 정말 뭐 큰 악재가 없는 이상은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금이 지금 끌어와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왔었고 오늘 잠깐 나갔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딱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뭐 티켓부터 이제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 관여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인터파크로 우리가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예매하는 거 한 번씩은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올라와 줬어요. 구름대 뚫어주면서 돌파 잘 해줬고 여기서 행보 구간 걷고 있는데 잠깐 이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다는 점. 인터파크는 6,000원 초반, 6,000원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6,100원 이하로만 좀 매수하게 되면은 1차 매수하는 관점, 전략 매수보다는요, 1차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타점이다 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세 종목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